네, 시간이 좀 지나서 1교시는 일부러 우리가 8일차, 그러니까 리눅스 1과 지금 현재 2의 시작 요 시기가 중간에 너무 붕 떠가지고 1교시 동안 한번 해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고, 혹시나 그거 하시면서 뭐 잘 안 되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제가 메모장에다가 좀 몇 자 적어 볼게요. 자, 우리 친구가 이렇게 있어요. 친구가 A, B, C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HTML과 CSS를 다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HTML과 CSS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정적 콘텐츠라고 합니다. 자, 정적 콘텐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게시판이라던가 그, 그 수강 신청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자격증 같은 거나, 그쵸? 그런 거 보시면은 이제 그 막 세로 고침을 한단 말이야. F4키를 누르면은 그 그때그때 다른 결과가 나요. 그쵸? 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를 로그인했을 때랑 그냥 봤을 때랑, 그러니까 우리가 로그인을 안 한 상태의 네이버를 보시면은 요 상태에서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화면이 좀 다른 모양일 거예요. 그쵸? 요 부분이 일단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그때그때 그런 거를 동적 콘텐츠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동적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서버만 있으면 끝나요. 정적 콘텐츠. 근데 동적 콘텐츠는 이 HTML과 CSS가 이제 우리 상황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겁니다. 네이버에 제가 좀 전에 그냥 들어갔을 때랑 로그인했을 때랑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보이는 내용이.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HTML과 CSS가 바뀌어야 되는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은 자, 웹 서버에다가요. 이제 에다가 자, 서버 사이드 언어라고 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바, 그다음에 뭐 C, 파이썬, 뭐 PHP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뭐 자바스크립트, 노드.js 같은 것들, 이런 게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적 콘텐츠라는 걸, 아니, 동적 콘텐츠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웹서버에다가 이게 뭐냐면은 HTML과 CSS가 상황에 따라 바뀐다라는 거, 그런 걸 예를 들은 게 네이버에 로그인했을 때랑 로그인 하지 않았을 때 보이는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 아무튼 정적 콘텐츠랑 동적 콘텐츠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원래 이제 좀 요 푸티에서 안 하고 이제 에디트 플러스라는 거를 좀 사용을 해서 하면 좋은데, 이제 그게 유료 버전이다 보니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냥 이거는 요 푸티를 통해서 할 건데, 뭘 할 거냐면은 동적 콘텐츠라는 걸 할 겁니다. 동적 콘텐츠 말고 일단 정적 콘텐츠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자, 요구사항.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들어왔어. 요구사항. 뭐냐면은 구구단 1단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어요. 사이트에다가. 그러면은 일단 이동을 해야겠죠. 웹의 사이트에 퍼블릭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거 뭐 따라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구구단 1단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는 빔을 통해서 구구단 언더바 1.ht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 거고요. 그 안쪽에다가 이제 이런 거를 작성해 줄 거예요. 이 안쪽에다가 1단이라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요. 자, div, 그 다음에 1, 더하기 1에 1, 그 다음에 좀 귀찮네요. 복사해서
다음에 이제 크롬으로 이제 한번 접속을 해봐야겠죠. 자, 로컬호스트 사이트 1은 이제 8011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구구단 _1.html과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은 지금 구구단 1단이 완성이 됐어요. 됐나요? 그쵸? 이 상태에서 누가 우리한테 저 구구단 2단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복사를 일단 하는 거죠. 구구단 _1.html 구구단 _2.html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엔터 하면은 여기 하나 생겼죠? 그러면은 빔을 통해서 이 안쪽 내용을 수정을 하는 거야. 2단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2 4 6 8 이라고 하고 저장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럼 2단이 이렇게 완성이 됐다. 자, 요구사항이 어떻게 왔냐면은 처음에 1단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어디다 만들어 달래? 그 사이트 1에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거기 안에다가 우리가 1단을 만들어 줬더니 2단 만들어 주세요 해서 기존에 만들어 놨던 1단을 복사해서 2단 그래서 그 안쪽 내용은 바꿔줘야겠죠. 안쪽 내용까지 복사가 됐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한테 구구단의 이제 요청이 1단, 2단 이런 게 아니고 1000단 만들어 주세요. 1단부터 1000단까지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거를 1000번 해야 돼. 그쵸? 이런 게 바로 뭐다? 정적 콘텐츠의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 했던 거를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적 콘텐츠의 한계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하는 방법은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고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요번에 제가 정착 콘텐츠의 이제 한계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 좀 전에 이제 그 정착 콘텐츠라는 거를 우리가 좀 하기 전에 정적 콘텐츠와 동적 콘텐츠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번에는 동적 콘텐츠라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 그 동적 콘텐츠라는 거를 좀 하려면은 PHP라는 거를 설치를 해야 돼요. 자, PHP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이력서나 이런 거 쓰실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인터넷 같은 데 뒤져보면은 이제 뭐 사람인이나 이런 사이트에도 보면은 예시가 되어 있는 거 있고 이력서라는 걸 대충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 개인정보 인적사항들 이렇게 적는欄이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이력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일 거란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진 틀을 다운로드를 받아요. 이 안에는 이력서가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데 뭐만 봐져 있는 거야? 요 네모칸 안쪽에 있죠. 채워 넣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만 채우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전에 했던 방식은 뭐냐면은 1단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줘야 돼요. 그쵸? 2단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닌 PHP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구구단의 어떤 틀을 만들고 나서요. 구구단 1, 2, 3단이라는 거를 조금 더 한번 쉽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PHP라는 걸 설치하는 거는 제가 사실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같이 해볼 건데 일단 제가 먼저 설치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한번 설치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PHP 설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 아래에 있는 거 하나하나 이제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설치가 기다리면 알아서 돼요. 사실 이런 것들도 이제 뭐 CentOS 9에 뭐 PHP 설치 이런 거 구글링 같은 거 좀 해보면은 잘 나와요. 그래서 일단 설치하는 거 좀 기다리고 그 다음 거 한 줄
수도 DNF부터 해가지고 뒤에 DNF 이제 빼기 뭐 UTS 여기까지 또 복사를 해서 요거 설치 다 되면은 그대로 또 여기다가 붙여 넣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요거 붙여 넣고요 한 줄. 그 다음에는 이제 수도 DNF 인스톨 되어 있고 그 중괄호고 닫고 있죠. 그 부분 그대로 두 줄 복사해서 여기다가 또 붙여 넣을 겁니다. 붙여 넣고 여기다가 엔터까지 하면은 이제 설치가 다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동적 콘텐츠 하기 위해서는 PHP를 설치를 해야 되고요. 설치 후에 우리가 PHP 설치 후 시작 위치 우리가 이제 시작해야 될 위치는요.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웹의 사이트 1의 퍼블릭 여기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pwd에서 보면은 웹의 사이트의 퍼블릭이 여기서 RM을 통해서 전부 다 지워줄 거예요. 그럼 요 안에 폴더에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빔을 통해서 구구단 .php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건 제가 그냥 코드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이거는 사실 몰라도 돼요. PHP 문법이기 때문에 몰라도 되고 제가 여기다가 설명을 적어놨습니다. 여기 이제 변수라고 하는 건데요. 단이라는 변수에 현재 1이라는 값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달러하고 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제 다 1로 치환이 돼요. 이해됐나요? 그리고 여기 달러 표시하고 i 나오죠. 여기다가 지금 1이 있어요. 그럼 i라는 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르는 분들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변수라는 것도 우리 하는 거 있어서 필요 없죠. 그래서 1이라는 변수가 여기 들어가서 이 i가 있는 이 위치에는 다 1로 치환이 돼요. 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다 1로 치환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ESC하고 WQ 하고 나갑니다. 이제 구구단 틀을 만든 거야. 자, 우리한테 이제 구구단에 1단이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php 구구단 .php 그 다음에 구구단 언더바 1.html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나오냐? 자, php 구구단 .php라고 하면은 이 안쪽에 있는 게 그냥 이제 보여져요. 캣처럼. 캣과 똑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자, 지금 ls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구구단 언더바 1.html 만들어주면은 구구단 1단이 완성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 구구단 1단이 완성이 됐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구구단 2단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자, 구구단 2단 요청이 들어와. 자, 그러면은 아까 빔 해서 여기 부분 변경하라고 했잖아요. 자, 2단 요청이 들어오면 이 단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자, 2라고 바꿔주면 돼요. 일단 바꾸고 저장한 다음에 똑같이 여기를 2.html 하면은 HTML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까 이력서 만들어진 이력서에 2단 이력서에 우리가 채워 넣어준 거죠. 그래서 자, 구구단 2.html 보면은 이렇게 2단이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자, PHP가 이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은 지금 요 구구단.php 안에 있는 내용이 출력이 되는 건데 우리 이런 내용을 쓴 적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빔 해서 구구단.php 보면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처음 보는 것들 다 이런 것들 코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영역 요거는 무시가 돼요. 그래서 다 아까 치환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단이라는 거는 현재 제가 값을 2로 줬기 때문에 2로 다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i라는 거는 1로 일단 보면 되고요. 처음에는 이건 뭐 반복문인데 이거는 몰라도 돼요. 아무튼 우리가 구구단 2단 요청이 들어와서 1단 요청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처음에 1단에 대한 틀만 잡아놨기 때문에
요 부분을 1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2단 요청 들어오면 요 부분 2로 바꿔서 똑같이 여기만 2로 바꿔주면 이게 하나 만들어져요. 그리고 3단 요청이 들어오면 똑같이 이 부분을 빔을 통해서 3으로 바꾼 상태에서 HTML 9단 언더바 3.html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이것도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는 방법을 올려드릴 거니까 이거는 한번 보시고 해보시면 됩니다. 올려놨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했던 방식은 HTML과 이제 CSS의 노가다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했던 거는 PHP라는 걸 설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성된 템플릿 파일 PHP를 만들고요. 원하는 것을 이제 대량 생산을 합니다. 조금 더 빨라요, 속도가. 근데 이 방식이 사실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나아졌다 뿐이죠,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자 보세요. 1단계부터 그러니까 9단 1단에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9단 1단 2단 요청이 들어와. 근데 만들어줘. 곱이 몇 가지야? 10가지예요. 곱이 몇 가지야? 10가지예요. 그쵸? 근데 어떤 사람이 저 9단 2단이긴 한데요. 곱은 10가지가 아닌 20가지. 그러니까 또는 50가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떡해? 자, 개인 맞춤형 시대에 여기서는 그죠? 이런 거를 사실 원합니다. 지금은 이제 PHP라는 걸 설치해서 기존에 이렇게 노가다성 방식을 보다는 좀 더 나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HTTP의 이제 요청마다 우리가 동적으로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그런 실습을 할 건데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PHP라는 거를 사용을 해서 좀 더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요청이 이제 만약에 이제 저 1단이요, 100단이요 하면 우리가 1단부터 100단이면은 그렇게 고생만 하면 돼요. 근데 1000단, 2000단 또는 거기다가 곱이 20을 곱하고 50을 곱하고 이런 걸 우리가 미리 예상하고 그런 거 만들 수가 없어. 자, 여기서 LS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PHP를 실행한 결과가 이렇게 쌓여요. 되게 우리가 이제 무식하게 공장을 이제 지어놓고 앞에다가 뭐 조그맣게 점퍼 차려놓고 손님 들어오면 당신한테 원하는 이거다 이거다 이러면은 창고에서 꺼내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한 건데 요 창고라는 걸 안 지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장 같은 걸 만들어서 손님이 요청을 하면 손님이 원하는 문서 있죠? 그 문서를 빠르게 즉석에서 만들어서 복사해서 주고 만들었던 건 지우고 굳이 남길 필요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버가 있으면은 거기 이제 엔진엑스가 있죠, 그죠? 엔진엑스가 있고 웹2 폴더가 있어요. 자, 요청이 오면은 지금은 잘 주는데 없는 거 달라고 하면 404 에러가 나요. 그래서 요청이 이제 들어오면은 .html이 아닌 .php로 끝나면은 그건 어떻게 한다? php를 통해서 어떤 파일을 만들어내요. 그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엔진엑스한테 요청이 이제 php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다가 로컬호스트 .php라고 하면은 이 설치란 다운로드를 받아버려. 야 PHP 좀 줘봐 웹브라우저 했는데 다운로드를 받아.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냥 몰라서 그냥 다운로드를 받는다. 현재 엔진엑스는 어떤 파일이 있으면 그냥 그걸 주는 거다. 얘한테 근데 학습을 시켜서 만약에 PHP가 들어오면은 그거를 이렇게 주지 말고 실행을 해라. 실행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HTML이 만들어진다. 그거를 보내라 서버에. 남아있는 거 어떻게 한다? 삭제를 한다. 자, PHP FPM이라는 걸 설치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NGX랑 PHP랑 연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설치하는 이제 방법은 제가 한번 쫙 올려놓을게요. 잠깐만요.
실습할 내용을 좀 올려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하고 앞에 보면서 같이 할게요. 그래서 PHP FPM이라는 설치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설치를 바로 하면 됩니다. 설치하시고요. 설치를 했으면은 당연히 이 PHP FPM에 대한 이제 상태 확인을 해야겠죠. 죽어있죠? 당연히 뭐 해줘야 된다? 켜줘야 된다. 스타트. 그 다음에 이제 부팅할 때 자동으로 올라올 수 있게끔 이너블까지 자동 활성화까지 해준 상태에서 이제 빔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여기 경로로 들어가서 그 안쪽에다가 v host.conf 설정 파일을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끄고 붙여 넣어줘요. 그 다음에 ESC하고 저장하고 나갑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vhost.conf 파일 있죠? 이 안쪽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을 거라면 우리가 지금 8011, 8012까지만 이렇게 뚫어놨죠. 8013은 없죠. 이 안에 있는 거를 좀 바꿔줄 거야. 어떻게 바꿔줄 거냐면은 다 지웁니다. 일단 싹 지우고 자 이렇게 하나만 줄 거예요. 하나만 줄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요 안쪽에다가 어떤 파일을 설정 파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include라는 거는 이제 불러온다는 뜻인데 여기서 불러온다는 거예요. 저장하고 나가. 근데 우리가 설정 파일을 건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에 대한 리스타트를 해줘야 돼. PHP FPM이라는 거를 리스타트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진엑스에 대한 설정 파일도 건드렸기 때문에 둘 다 리스타트를 해줘야 돼. 자, 이제 요 안쪽에 현재 시작 위치가 이제 사이트 1과 연결된 그 폴더입니다. 그러니까 8011과 연결된 폴더죠. 그래서 그 안쪽에는 폴더는 파일은 전부 다 삭제. 전부 다 지워주고요. 빔을 통해서 구구단점 php를 다시 만들어줘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내용을 추가하면 되는데 이렇게 제가 해놨으니까 복사해서 그냥 가져다 쓰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ESC하고 저장하고 나가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안에 보시면 요청사항 7단이고 고은 55까지 해달래. 그러면은 자 크롬에서 뭘 해주면 되냐면은 자 로컬호스트 99단이라고 나오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99dan.php 하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단은 7단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곱은 리미트는 55까지 곱은 55까지 곱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다운로드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99단 7단에 어디까지 곱이 된다? 55까지 곱이 된 거를 갖다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요청마다 바로바로 만들어서 이제 주면 끝이에요. 그냥 그 내용 할 수 있는 거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 작업이 이제 뭐 한 거냐면은 사실 엔진엑스랑 이제 PHP FPM이라는 거랑 연동을 했어요. 그래서 URL에다가 이제 맥 에벤트를 이용을 해서 동적 파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엔진엑스와 FPM, PHP FPM을 연동을 통해서 동적 콘텐츠를 만들어주고 HTTP 다운로드 처리를 해준다. 제목은 실습 제목은 다운로드 처리한 연동을 해서 다운로드 처리했다.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제가 제목은 수업 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좀 어디다 올려주냐? 여기다가 한번 올려줄까? 이렇게 수업 페이지 상단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위에서부터 천천히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은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자 여기 안에 사실 이거 우리가 잘 몰라도 돼요. 크게 중요한 거 아닌데 그냥 짧게 설명하면은 자 단이라고 하는 거
우리 크롬에다가 단에다가 이렇게 7을 주면은요, 요 변수에다가 숫자 7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limit이라고 했죠, 아까. 여기다가 뭐 55라고 해주게 되면은 55를 이 limit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 되는 그 파일 이름을 구구단 언더바 하고서는 여기가 이제 우리가 7단 들어왔으면 7로 치환이 될 거고요. 중괄호 안쪽이. 그래서 이 중괄호가 없어지고 7이 남을 거예요. 이 자리에. 그 다음에 언더바 하고 리밋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55라고 이 자리가 치환이 되고 .html 파일을 생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헤더 설정을 이제 헤더를 설정해서 파일 다운로드를 유도한다라는 거 있죠. 여기에 아마 서버에서 응답을 할 때 웹페이지에 표시를 안 하고요. 브라우저가 이제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파일을 다운로드 하게끔 하는 거고요. 뭐 요 말은 이제 브라우저한테 이 응답 자체가 뭐 HTML 문서다라는 거 알려주는 거고요. 화면에 표시 안 하고 파일 이름으로 이제 지정이 된 요걸로 이제 강제로 그렇게 하는 거죠. 유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뭐 캐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 HTML 콘텐츠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제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여기 어디냐 다운로드 폴더 있나 여기? 여기 아마 다운로드가 될 건데 여기 있죠? 요거 클릭하면은 이렇게 열린단 말이야. 여기에 이 부분은요, 여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 네모칸 친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요 안쪽에 있는 9단 1부터 55까지 곱을 표현하는 그런 코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여기까지.